네, 안녕하세요. 2학년 A반 10학번 이용희입니다. 네, 지금은 충이치 기공학 11주차 레진의 온성, 그리고 한분리 및 매물질 제거, 이것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과제를 다 끝내놔야지 평일에 충분한 저희가 대학 생활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바로 다시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 볼까요? 네, 이렇게 딱 제목이 나와 있죠? 충이치 기공학 11주차, 17장 레진의 온성, 18장 한분리 및 매물질 제거.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진의 온성은 중합은 단량체와 다량체가 화학 반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성은 석고 음영에 전입한 병상의 레진을 온성기에 중합시켜 의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네, 레진 중합. 네, 저희가 했죠? 큐링. 이렇게 뜨거운 물 안에는 거죠. 아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이 뜨거워가지고 잘못하면 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에 고무장갑 이렇게 뜨거운 걸 많이 방지할 수 있도록 잘 해주어야 합니다. 네, 그럼 레진의 온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열중합 레진을 중합시키기 위해서는 병상의 레진이 전입된 함을 클램프 등의 기구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한 상태에서 레진 온성기의 수조에 넣고 가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표를 보시면 한 변이 25.4mm인 입방체의 의치상 레진을 중합하는 동안 일어나는 물, 석고, 레진의 온도, 시간 변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물, 석고, 열, 중합, 레진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예, 온도, 가열,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레진의 온성 사이클 무엇일까요? 레진을 함 속에 전입한 후에는 수별이나 건열에서 중합을 일반적으로 수주에서 습식 온성법으로 실시한다 합니다. 예, 이번에도 표가 나와 있죠? 네, 열중합 레진을 온성할 때 물의 온도를 변화시키면 레진의 온도도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당연히 물의 온도가 변하면 레진의 온도도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물의 온도를 2시간에 거쳐 70도까지 상승 시 레진의 온도 변화하게 이 표에서 A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B는 물의 온도를 40분간에 거쳐 100도씨까지 상승 시 레진의 온도 변화. 네, 표에 역시 나와 있죠. C. 물의 온도 100도씨에서 레진의 온도 변화. 네, 이렇게 표를 잘 봅시다. 네. 그리고 열중합 레진의 바람직한 온성법으로 추천되고 있는 온성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바람직한 온성법. 네. 네, 그럼 레진의 온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식 온성법과 두 번째, 건식 온성법이 있습니다. 네, 습식 온성법이란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 그리고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식 온성법에서는 레진을 음영에 주입 후 물속에 담가 중합시키는 것과는 달리 공기 중에서 레진을 주입 후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열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레진을 중합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물속에 담그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기 중에서 중합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네, 레진을 전입시킨 후 가열, 중합 과정을 동시에 하는 건열 온성기 및 준비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진 A를 보면은
건열 온성기가 있죠? 네, 오른쪽엔 준비물입니다. 네, 레진 전입 시 여분의 레진이 함의 후방에 있는 에어벤트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레진 온성 후 위치에 고경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네, 사진 보면은 이렇게 레진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쵸? 네, 이번엔 건식 온수법에 사용되는 전용함. 네, 함 보시면 역시 아까 방금 전에 사진에 있던 이렇게 구멍으로 레진이 과잉된 레진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네, 함에 석고를 사용하여 매몰하고 석고가 경화된 후 석고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한다. 네, 석고 분리제를 잘 도포해야 되죠. 네, 그리고 치은 형성 부위는 실리콘 퍼티를 사용하여 붙여준다. 이는 치은 형성한 면에 석고 매몰 시 발생되는 기포를 방지하고 치간 사이에 불필요한 석고의 부착을 방지하여 하며 석고 매몰 시 발생될 수 있는 기포 삭제로 치은 형성 부위의 형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네, 퍼티가 나오죠. 저희는 2학기 때 퍼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번 1학기 때는 퍼티를 사용하지 않았죠. 퍼티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2차 매몰 시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잘 인공치 부분을 이렇게 잘 해줬죠. 역시 손가락으로 한 이유는 기포 형성되지 않기 위해서. 네, 근데 퍼티를 사용하면 더욱 손쉽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퍼티를 싹 붙이게 되면은 네, 더욱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기포 안 나오고 잘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레진 주입을 위한 주 스프루를 나비치에 부착하고 에어벤트 역할을 하는 보조 스프루를 나비치의 후방에 부착한다고 합니다. 보조 스프루는 함의 후방에 있는 구멍과 연결하여 부착한다. 네, 함의 후방에 있는 구멍 아까 보셨죠? 네, 1단계 메모리 되면 함의 상함을 위치시키고 석고를 부어 2단계 매몰하여 메모를 완성한다. 2단계 매몰 시 주의할 것은 석고의 면을 함과 수평되게 하지 않고 약간 위로 경사지게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진을 주입하기 위해 스프루선을 조각도로 제거하고 콘을 형성한다. 네, 콘을 형성해 준다고 하네요. 네, 통상적인 방법으로 매몰 후 왁스를 제거한다. 네, 모형과 인공치아 주위의 왁스를 뜨거운 물로 깨끗이 제거하고 상함과 하함을 조립한다 라고 합니다. 네, 함을 기기의 열판 위에 위치시키고 고무판이 부착된 압력판을 내려 함에 압력을 가한다. 그 위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레진 주입용 링을 놓는다. 네, 이렇게 뚜껑에 레진 주입용 링을 이렇게 넣는다고 하네요. 네, 사진에 열판 나오죠? 네, 한쪽 끝이 밀봉된 비닐봉지에 레진 분말과 액을 넣는다. 음, 네, 레진 분말과 액을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혼합하여 5분에서 10분 후 레진의 상태가 흘러내리지 않고 껌처럼 늘어난 상태가 되었을 때 링 내에 주입한다. 네, 병상 상태라고 하죠. 네, 요거는 이렇게 그 러버볼 이런 용기가 아니라 그냥 비닐봉투 안에서 이렇게 혼합을 시키네요. 네, 레진 주입구인 플라스틱 뚜껑이 밑으로 향하도록 하고 주입구가 매몰제 콤 부위에 일치하도록 한 후 링 내에 레진을 넣고 원판을 덮고 그 후 압력을 가하여 레진을 주형 내로 주입시킨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열판을 원판을 덮고 압력을 이렇게 가한다고 합니다. 네, 함의 후방부에 위치한 에어벤트로 여분의 레진이 흘러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아까도 보셨죠? 이렇게 뒤에 구멍으로 과잉된 너무 많이 여분의 레진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레진 전입 후 15분 동안 기다려 레진이 충분히 흘러들어가고 공기가 빠져나오도록 한다.
그 후 함의 밑 부위에 있는 열판의 온도를 60도로 하고 40분간 유지하여 레진을 중합시킨다. 네, 열판의 온도를 60도로 하고 40분간 유지한다고 하네요. 네, 기타 중합 방법. 네, 기타 중합 방법에는 마이크로 운송법과 광중합이 있네요. 네, 통법에 따라 나비치를 마이크로파 전용함에 매몰시킨 후 석고가 경화되면 왁스를 연화하여 한 덩어리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 후 끓는 물로 왁스를 완전히 세척한다. 예, 왁스를 세척할 때는 역시 모두가 끓는 물, 뜨거운 물로 세척하는군요. 예, 석고면에 레진 분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한 후 건조시키고 레진의 액과 분말을 제조회사의 사용성분법에 따라 혼합한다. 네, 이 말은 자꾸 계속 나오죠? 어, 제조회사의 사용법에 따라 혼합한다. 예, 제조회사마다 그 분말과 액의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그 비율을 잘 맞추어서 혼합하여야 되겠죠? 말이 계속 꼬이네요. 네, 병상이 된 레진을 석고 주형 내 전입하고 함을 조립한 후 프레스로 압력을 가한다. 네,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죠. 네, 전자레인지에 레진이 저입된 함을 넣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500W에서 3분간 중압한다. 네, 전자레인지에 넣게 되네요. 전자레인지. 참, 이거 참 재밌죠? 전자레인지. 모두 그냥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가, 기공소에서는 이렇게 전자레인지 음식을 데우는 용도가 아니라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군요. 네, 중압수축. 중압수축이란 뭘까요? 단량체와 다량체의 중압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축 중압 시의 수축을 말한다고 합니다. 중압 수축 잘 알아둡시다. 예, 의치상의 기포 발생 원인. 네, 의치상의 기포 발생 원인은 참 이거 참 중요하겠죠? 왜냐면 의치상의 기포가 있으면은 나중에 힘들잖아요. 그쵸?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좋지 않아. 뭐든지 저희가 몰드를 뜰 때나 뭘 할 때나 뭐든지 참 중요하죠. 기포 절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예, 첫째로 고온으로 급속히 가열. 네. 고온으로 급속히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겠죠? 예, 병상 이전에 전입. 네, 병상 상태 이렇게 껌 상태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야 되지. 병 상태 전에는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늘어나게 되면 그 사이로 기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레진액과 레진 분말의 혼합 비율의 부정화. 네, 이렇기 때문에 제조회사마다 그 혼합 비율을 정확히 제시한 혼합 비율을 잘 맞추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불균이랑 병상. 네, 이거 당연히 이것도 안 되겠죠. 어느 부위는 병상 상태가 되는데 어느 부위는 또 병상 상태 되기 전이라서 이렇게 비율이 안 맞게 되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전입 압력의 부족. 네, 이렇게 압력을 잘 가해줘서 꼭 눌러줘야지 기포가 안 생기지 않고 다 이렇게 꽉 붙게 되겠죠. 네, 그리고 6번 수분의 혼입. 예, 수분의 혼입입니다. 저기 왜 영어로 적어놓은 오타겠죠? 수분의 혼입. 예,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수분이 있는 부위는 기포가 생기게 되겠죠? 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커튼이 창문 쪽으로 막 슉슉 이렇게 해서, 아주 지금 살짝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군요. 지금 혼자 있는데, 살짝, 살짝 무서울 뻔 했습니다. 살짝.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그죠? 예.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함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진 열중합 과정이 완료된 후
클램프와 함을 온성기에서 꺼내어 실온에서 냉각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에 보시면 중압 가정 후 함을 대기 중 1시간 보관한 후 물속에서 20분간 보관한다. 네, 1시간 동안 보관 후에 물속에서 20분간 보관한다고 하네요. 네, 함 분리. 함 속에서 썩고 매물재를 분리하고 다음은 매물재를 중화부치와 모형에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예, 충격에 의한 분리. 함에 대한 약간의 충격으로 함의 진동을 발생시켜 썩고 매물재가 분리되면 위치상이나 인공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네, 충격을 줄 때 너무 세게 충격을 주게 되면 네, 당연히 손상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살 톡톡톡 충격을 줘가지고 파절되거나 이렇게 변형이 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고무망치로 충격을 주어 분리할 때는 함의 금속 테두리를 약하게 두드린다라고 합니다. 네, 망치도 쇠망치가 아니고 고무망치로 하네요. 네, 고무망치로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함 분리기 사용 분리. 네, 하나우 이젝터라고 하네요. 네, 먼저 함 뚜껑을 석고칼이나 끓을 상함과 뚜껑 사이에 홈에 넣고 비틀어 뚜껑을 분리한다. 네, 함을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습니다. 거기에 스파츌라, 석고칼이나 끌 같은 걸 넣고 이렇게 살짝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함이 이렇게 분리가 쉽게 잘 됩니다. 네, 함을 뒤집어 상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함의 디스크 부분이 함 분리기의 잠금 나사에 위치하고 분리기의 양옆 홈과 함의 홈을 맞추어 놓고 분리기의 나사를 잠근다 라고 합니다. 네, 끌 함 분리기의 슬롯을 통과해서 함의 슬롯에 들어가도록 넣고 뒤집어진 함은 위로 상함은 아래로 힘을 주면 쉽게 함과 섞고 매물재 부분이 분리된다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딱 하면 쉽게 분리가 되겠죠. 네, 재부착 후에는 절취유도본과 절취유도판의 간격량을 확인한다. 이때 1mm 내외에서 뜬다면 매몰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히 수행된 것을 의미한다. 네, 1mm 내외. 예, 1mm 내라고 하죠. 이렇게 당연히 오차는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선택 삭제로 다시 잘 맞춰주면 됩니다. 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매몰 시 상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닫는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었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합니다. 당연히 레진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안 되겠죠. 네, 이 점 주의하도록 합시다. 네, 석고 매물재 제거. 네, 함 분리 도구. 예, A. 석고 가위. B. 기공용 톱. C. 석고 칼. D. 기공용 가위. 예, 함 분리 도구라고 하네요. 네, 석고 가위나 석고 칼을 이용하여 3차 매몰 부위인 캐핑 부분을 분리해낸다. 네, 이렇게 분리하는 사진이 있죠. 네, 상악의 경우 인공치열을 중심으로 석고 매물재가 설적과 협축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톱으로 정중선 부위와 의치상의 좌우측, 후방 부위를 약간씩 절단하여 틈을 만들고 석고칼을 넣어 비틀거나 석고 가위로 쐐기형 힘을 가하면 협축 부위가 모형에서 분리된다고 합니다. 이때 톱 사용 시 의치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뭐든지 할 때 이렇게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주의합시다. 알겠죠? 예, 상악 구개부는 석고 매물재 부위와
의치상 부위 사이에 석고칼이나 가위를 넣어 분리하면 구개부를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다. 이때도 저항이 느껴지면 인공치설적 부위를 일부 제거하거나 구개부 매물제를 분할하여 제거한다. 라고 합니다. 네, 하악의 경우는 석고 매물제 부위를 제거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약간의 힘에도 의치와 모형이 쉽게 파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치 후 설적의 언더컷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쐐기 형태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머지 부분의 제거 요령은 상황에서와 같다라고 합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너무 과하게 힘을 주면은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히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A1 그림은 1차 매물 부위는 모형의 분리제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석고 매물제 부위 사이에 석고 가위를 넣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쉽게 분리된다고 합니다. 네, B 사진을 보면 교합 기재부 부착을 위한 모형 기저부를 깨끗하게 세척한다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B번에 저희가 이렇게 기저부를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다시 교합기에서 뗐던 것처럼 다시 깔끔하게 잘 붙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잘 세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의 석고 부착부에 적합시켜 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네, 접착제를 이용하면 석고로 다시 재부착하는 것보다 더욱 손쉽게 재부착을 할 수 있겠죠. 예, 재부착 후에 절취유도본과 절취유도판의 간격량을 확인한다. 이거 아까 봤던 사진이랑 비슷하죠? 1mm 내외에 뜬다면 매물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히 수행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하게 많으면 매몰 시 상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닿는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었거나 과도한 수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역시 레진이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충이치 기공학 11주차 레진의 원성, 한분리 및 매물제 제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네, 역시 뭐든지 할 때 다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모형의 손상, 또 인공지의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손상이 가지 않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손상이 온다면 재부착이나 또 지하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만드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의를 하여 만드는 것이 역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11주차 프레젠테이션도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 계속 비가 올 것 같군요. 이렇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면은 저는 이렇게 뭔가 포근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잠을 이렇게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내일 좋은 기분으로 새로운 한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